자, 이스타TV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방구석 토크. 방구석 토크. 여기는 주원이 형 부스예요. 부스 부스에-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일부러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를 방구석 토크라는 얘기를 이제 주원이 형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구석에 앉은 다음에 저 카메라로 잡은 그 뷰를 보니까 정말 없어 보입니다. 네, 진짜 없어 주원이 형이랑 보이죠. 저랑 무릎이 지금 한 20cm 네. 정도 교차가 돼 있고 환영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서 찍어도 돼요. 그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또 구석에 모여 있으니까 음. 되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가깝게 쳐다보지 마. 앞으로 이거 할 때 전날 뭐 마늘을 먹고 온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터치해도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예. 네. 이제 어. 원래 이제 방구석 토크 비슷하게 JTBC에서 뭐 영화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뭐 아, 있어. 이제 편안하게 유동규 하지만 나오는 거 그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방구석에서. 아, 예, 정말 방구석입니다. 네,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몰아놓은 상태에서 축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네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대표팀 얘기죠. 네. 한국의 월드컵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결과는 뭐 좋았습니다만 대회를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한 경기로 봤을 때는 성공이었다. 뭐 근데 부분마다 이제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수별로도 보고 감독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총평을 해보시죠. 총평을 하자면 취하지 말자. 지금 마지막에 너무 취해 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뻐요. 즐거운 일이 네. 맞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인 대회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틀은 취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죠. 뭐 취할 때 취하더라도 네네네. 이걸 쭉 가져가지 말자. 지금 내가 보니까 JTBC에서 중계방송사도 아니잖아요. 네. 한 5곡지 했어요. 진짜? 오프닝부터. 원래 조금 스포츠에 조금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인데. 13분인가 14분? 오. 아니야 20분 했어요. 차범근 전화 인터뷰까지 했어요. 오. 나는 그 어색하더라고. 손석희 입에서 계속 그 아. 월드컵에 손석희 입에서 뭐 얘기가 나왔냐면 한편 리버풀 팬들은 조현우 선수를 즐겨 바랍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진짜. 좀 어색하죠. 그분의 손석희 입에서 리버풀이 리버풀 약간 좀 나오네. 어색하긴 하지. 그럴 정도였어요. 네. 네. 어쨌든 주원 형의 총평은 취하지 말아야 된다. 뭐 결과는 좋지만 네. 너무 취하는 건 아니다. 환영도 총평을 내려주시죠. 저는 팬들은 취하고 협회는 취하지 말아라. 약간 그 발전된. 말 좋아. 네. 그게 맞죠. 협회가 벌써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팬들이나 선수들도 잠깐 취해도 돼. 고생했으니까. 네. 협회는 취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경기들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스웨덴전의 평점을 매겨봅시다. 10점 만점에 저는 1점 하겠습니다. 1점. 네. 3점 하겠습니다. 3점. 저는 그러면 0점을 하겠습니다. 0점. 네. 저 볼 게 없었다. 볼 게 없어. 사실 0점도 맞아. 그래. 이거 솔직히 0점. 아니 너 왜 3점이야? 그래도 본선의 첫 경기를 했다. 야 근데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축구 얘기하니까 존나 어색하다. 야, 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약간의 언쟁이 있으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뻥튀기라도 날릴 수 있는. 근데 왜 3점이에요? 아니 그래도 조현우라는 걸 발견을 했고 우리가 어쨌든 독일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스웨덴전에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윤 때문에 3점이다. 조현우랑 독일전의 어떤 발판. 이 스웨덴전 잘 됐으면 난 독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지 씨발 월드컵 나가면 맨날 마지막 경기에서만 그리고 투혼하고 발악하고. 근데 그걸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또 3차전이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 그래도 그나마 2차전에 비해 좋다는 거지 3차전도 성적 보니까 졸라 후져. 그래? 1승밖에 없어요. 근데 어째 경기 내용은 되게 투혼적인 내용들이 항상 월드컵의 마지막 경기에 많이 나왔어. 저 이게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모든 분야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끝을 내야 됐을 때 직전에 가야 그 초인적인 집중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램에 몰빵이 되는 거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DNA, 그 낙동강 방어선,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일사후퇴 같아. 느껴져요.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뭐 이게 있어. 독일 정도면 모르겠는데 딴 나라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을까? 막판가 몰렸을 때 사람이 원래 생각보다 자기 이상의 뭔가 나오니까. 그래서 스웨덴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체력 훈련. 얘기 한번 해볼까? 파워 프로그램? 그게 진짜 맞아요?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오늘 그 나오는 거. 근데 파워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 또 YTN 들으셨나요? 들었지. 같이. 요 얘기를 제가 오늘 그 2시 반에 매블쇼 녹음을 했는데 그 전화 연결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파워 프로그램이 약간 타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독일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일정이 되는 바람에 스웨덴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야, 이게 너는 매불쇼 전화 인터뷰하고 너는 YTN 하고 나는 뭐 정말 이 경기 보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7, 8개 나와 있는 거야.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매불쇼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데 부재중 전화가 7, 8개가 좋댔다. 나
어딘가에서 나 늦었구나. 아. 나 지금 나 찾는 전화구나. 3시다. 좋겠다. 이거 뭐 12시밖에 안 됐어. 이게 뭐야? 이랬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묻기만 묻고. 아마 그 경기를 못 봤을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그래. 알고 있는 사람 말고는. 그래서 내가 다 너한테 해가지고, 아. 얘 번호 알려주고, 네. 너도 아마, 저는 내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왔다가 이제 그 가고. 작가님한테. 그렇지. 이대용 작가가 이러더라고. 아니, 이주원 씨는 누굴지 못 봤다면서요? 왜 그랬대요? 네. 여튼 그렇지. 파워 프로그램 얘기를 다시 해보면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주원이 형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렇게 무능하냐? 그렇게 좀 그 계획이 잘못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지지 않는데, 사실 이제는. 뭐 피지컬적으로, 피지컬 어떤 트레이닝적으로. 시스템을 좀 공부 구축하는 데 많이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외국인 피지컬 코치도 있고 국내 피지컬 코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받는 선수들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있죠. 느끼는 게. 그럴 근데 수 있지. 선수들은 지쳐 있었어. 왜냐면 K리그 빡빡했고 또 해외 해외도 뭐 선수들은 그거대로. 뭐 기성용 완전 고갈됐었지, 구자철, 손흥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한두 경기 안 뛴 건 그거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대표팀 안에서는 코칭 스태프는 이럴 때 쭉 더 그 몸을 이어가면 아하. 1차전 때 될 거라고 생각한 거고 선수들은 이거 무리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무리요. 걸 했고 실질적으로 뭐 이영표 해설위원, 뭐 박지성 해설위원 다 그 체력 얘기를 했고 스웨덴전에 보면 후반전에 우리가 고갈되는 모습. 저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왜 이렇게 못 뛰지? 아니 왜 이렇게 다리에 무슨 철근 달고 그 무거운 납주머니로. 납주머니 달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느꼈는데 오늘 이제 독일전 끝나고 구자철 선수가 사실 1, 2차전 때 너무 몸이 안 좋았다. 아하. 그래서 뒤늦게 올라와서 체력 관리를 좀 못한 것 같다 해서 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체력 관리에 대해서 좀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이 힘들었구나 1차전 때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게 뭐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전 중에 졸전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00%로 부딪혀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컨디션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지금 구자철 선수 얘기까지 네, 들어보니까 그럼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좀 관리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지 않았나. 내부 코치들에서도 계속 이거를 올려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중간에 하루씩 쉬어야 된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쉬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전술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지난 예전 월드컵만큼 한 달, 두 달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또 러시아를 갔으니까 급한 대로 빨리 훈련을 해야 되니까 조금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땐 그렇게 됐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1차전이 몸이 좋고 3차전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뭐 파워 포인트를. 프로그램을. 근데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으니까 3차전 때 좋아서 이런 어떤 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긴 한데 뭐 1차전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 경기를 구분을 하자면 1차전 떼놓고 2, 3차전을 약간 묶어서 결과는 그렇지만 그래도 2차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나왔으니까 3차전에 그게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2차전 점수 매겨보고 3차전 점수 매겨보고 우리 선수 얘기를 바로 들어가 보죠. 2차전 점수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2차전을 빵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저는. 어떤 이유죠? 더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2차전이. 그러니까 그거는 더 아까워서 화가 나고. 어떤 선수에 대한 그 화인가요? 그거 있죠, 저는. 어허. 근데 저는 이 선수 얘기할 때, 뭐, 대표팀 안에서 선수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들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선수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기 많이 죽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나 맞고 우리가 대표팀뿐만 아니라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기 하나가 끝나면 한두 명의 선수를 비판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그렇죠. 페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네, 페인이. 어느 경기든. 예. 그래서 저는 이 1차전과 2차전에서 1차전도 마찬가지고 페인은 그 장현수였다. 장현수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이해할 만한 실수였냐라고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장현수를 비롯해서 신태용 감독까지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선택과 기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명의 선수를 온전하게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치렀을 때 누가 오늘 구멍이냐? 그러니까 꽈락이 있으면 안 돼. 누가 지금 최악이냐? 그러면 그 선수 때문에 한 골, 두 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걸러내야 그걸 빨리 걸러내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보고서 안 좋으면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네. 거기서 분명히 실점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 그 선택을 하기도 또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아요. 같아. 쉽지 않은데 어쨌든 1차전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거 잘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누구죠? 조민국.
전반 30분에 빼고 조이에스가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뭐 딴 사람이 나와서 그랬습니다만. 네, 아무튼. 어.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물론 신탱하면 또 어려운 그 중간에 빼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1차전과 2차전 특히나 2차전을 봤을 때는 난 더 화가 났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하면서 저 0점을 주겠습니다. 네. 환영은 6점. 6점? 네. 왜요? 뭐좀 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했다. 어. 멕시코를 못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1대2로 졌으니까 결과물을 만들고 그 한 골이 결국 경우의 수를 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잖아요. 그 점수도 꽤 높다. 왜냐면 어쨌든 월드컵은 본인들 잘 되라고 나간 것도 맞고 뭐 대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도 맞지만 국민들 팬들한테 좀 기쁨 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있죠. 그게. 근데 손흥민의 한 골이 기쁨을 줬고 그 한 골로 3차전까지 기쁨을 연장시켰다. 한 3, 4일 동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조롱도 있고 개 많았죠.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6점. 그냥 평타다. 그냥 예상됐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뭐 한 5점. 5점. 저도 이때부터는 경기력이 그래도 올라오는 게 좀 보였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거가 있었고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사실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아, 이거는 맞아요. 거의 다 좋은 점수를 줄 거고 그리고 네네. 결정적으로 여기 방장이 경기를 못 봤어요. 그냥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어제 와이프가 울먹거리더라고. 이게 감격에 진짜? 겨워서. 그래서 오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시 하이라이트 봤는데 잠이 안 와서 하이라이트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나왔어. 나는 그때 새벽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먹는다고 뭐 하고 있었거든. 준비하고 있을 때. 예. 그래서 눈물이 나왔어 이러는 거죠. 내가 야 부담스럽게 갑자기 축구 팬인 척해. 나가 자.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가서. 어쨌든 이 형은 이제 멕시코 스웨덴을 중계하느라 못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경기는 이제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선수별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장현수부터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장현수 좀 밀어놓고. 네거티브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뒤쪽으로 빼고 네. 잘한 선수부터 얘기를 하죠.